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는 왜 시장을 역행하며 급등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지금 미국 주요 지수들이 많이 하락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가 10% 넘게 올라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최근 저번 주 금요일에 아이온큐 주가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개월 차트로 보시면은 바닥을 9불 부근에서 찍고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16불 후반대로 마무리를 했는데 무려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주요 지수들은 거의 2%, 나스닥은 거의 3% 가까이 급락을 하는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하루 차트를 보시면 아이온큐는 쭉 올라갔다 좀 빠졌다가 마지막에 새벽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데 장 초반에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장 마감에는 기관들이 많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관들이 뭔가 매수세가 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온큐의 숏 스퀴즈 가능성 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숏 스퀴즈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공매도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공매도는 이제 영어로 short 또는 short selling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주식을 팔았다가 나중에 주식을 되갚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형태로 하는데 이건 거꾸로 하는 거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사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고 오르면 손해예요. 근데 지금 아이온큐처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면은 공매도를 이제 보통 미국은 개인들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하기가 어렵죠. 할 수 있는 종목도 적고 그래서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주체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아이온큐처럼 상승해버리면 손해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 주체들이 급박하게 주식을 사들여서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벌어지면은 가뜩이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큰 손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더 사버리면은 주가가 더 상승해 버리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뭔가 과일들을 잡고 스퀴즈한다, 압박을 준다. 그래서 공매도 기관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스퀴즈라고 해서 공매도를 스퀴즈한다 해서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자면은 얼마나 공매도가 돼 있고 그 공매도한 수량에 대해서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새로 공매도할 수 있는 수량은 얼마가 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것 같은데 현재 공매도한 주식에 대한 수수료가 아이온큐는 45.8%나 됩니다. 이게 기준이 뭔지 몰라도 엄청나게 높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공매도할 수 있는 수량은 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45분 그 미국장을 하면 거의 마무리됐을 때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상당히 익스트림하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 이 줄들은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수량이고 이 보라색은 그 공매도한 주식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높을 때는 그러니까 공매도할 수 있는 수량이 많을 때는 수수료가 적고 수량이 적을 때는 또 수수료가 높아진다. 이 두 개가 반비례 관계를 가지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파란색이 빵이고 수수료는 엄청나게 높다. 그리고 이때와 좀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때가 언젠지 이제 아이온큐 차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은 주가 그래프와 이 공매도 관련 그래프를 합쳐 놓은 겁니다. 즉 정고점 36불에 올라갔을 때는 공매도 할 수 있는 수량이 없었고요. 이게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즉 거의 급등을 했을 때는 공매도 수수료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패턴이 지금이랑 거의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은 이때 수수료가 한 40%좀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46%죠. 그리고 공매도 할 수 있는 수량도 없고. 즉 이때 정고점에 도달했던 36불 시절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저번처럼 숏스퀴즈가 와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현재는 이 공매도 할 수 있는 수량이 플러스로 양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숏스퀴즈가 벌어지지 않았다. 여기도 보시면 급등을 했다가 차차 공매도 할 수 있는 수량이 다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기대감으로 뭐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사들여서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숏스퀴즈가 발생하도록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숏스퀴즈가 발생하기 이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매도 할 수 있는 수량이 여전히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한 주체들은 똥줄이 탈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 공매도를 한 사람들은 지금 수수료가 45%나 되기 때문에 빠르게 빌린 주식들을 빠르게 사서 갚아야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숏스퀴즈가 현재 일어나기 직전이고 이걸 일어나도록 큰 손들이나 개인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즉 기관들의 힘 겨루기가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20불을 돌파하고 전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때와는 다르게 이때는 이전 물량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개인들 물량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어렵더라도 20불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틀릴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닙니다. 시장이 전체적인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데 혼자 그것도 적자인 성장주가 혼자 올라간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므로 지금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거,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저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정상적이다.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숏스퀴즈가 일어나기 직전인 것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필요에 맞게 이 상황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클리어하게 이제 주가 차트로 보시면은 이때 이제 숏스퀴즈가 일어나서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 그 전조이기 때문에 20불을 돌파하고 그 위도 갈 수 있을 것으로 가을바람은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틀릴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숏스퀴즈가 벌어졌을 때는 거래량이 2천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평균 거래량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한 5에서 6 밀리언 5, 600만 정도가 되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한 700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배 정도 부풀어 오르면서 주가가 위로 튄다. 이러면 숏스퀴즈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셨던 대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봐야 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저번에 숏스퀴즈가 벌어졌을 때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갑자기 33%, 17%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때 24밀리언, 20밀리언, 22밀리언까지 이렇게 거래량이 평소에 한 4배까지도 치솟아 올랐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숏스퀴즈를 이끄는 거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보력도 있고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진입해서 이걸 먹을 수는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날 오픈가는 33불인데 고가로 36불 정도까지 갔다가 27불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뒤늦게 진입해서 이 마이너스 10%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이 숏스퀴즈를 뭐 스윙이나 단타에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걸 또 뭐 시드가 부족하거나 급박한 상황에는 이걸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이 숏스퀴즈가 일어났을 때 매매하시는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판단해보고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연속 3거래일 최근에 10% 이상 한번 올라갔다가 3%또 14%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거래량도 2에서 5밀리언 그리고 7.5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얼마나 올라갈지 변동성이 얼마나 될지 살펴본다면 이 패턴이 숏스퀴즈가 반복되는 건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로 숏스퀴즈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세계 최고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아이온큐 주식 매수를 했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몇 번 제가 보여드렸죠. 이제 기관들이 아이온큐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뭐 NEA는 이제 15% 전체 주식의 15%, 구글은 11%, 뭐 피델리티는 4%, 그리고 락히드 마틴이 이번에 또 공지가 됐는데 1.8%, 그리고 아마존도 1.4%. 뭐 이렇게 있고요. 블랙록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장기 투자를 주로 하는 ETF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지 않는다라는 통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0.8% 정도 2,700만 달러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 323.5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들이 가진 자금에 비해선 작지만 이제 아이온큐 주식을 사들였다는 건 이제 아이온큐의 가능성을 높게 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블랙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만 1.3만 명이 되고요.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7조 달러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최고의 펀드가 뭐죠?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600조 정도 되는데 달러로 연산을 해보면은 5,6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운영하는 기금이 우리나라 최대 기금인 국민연금의 10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관이 아이온큐의 가능성을 보고 뭐 시드를 뿌려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블랙록이 매집했다는 소식, 그리고 락히드 마틴이 얼마나 샀었는지도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기관들이 아이온큐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세력한테는 또 더 불리하겠죠. 이걸 보고 들어오는 중소규모의 기관들도 있을 거고 개인들도 이렇게 좋은 회사들도 이 아이온큐 주식을 사네 하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온큐는 왜 미국 시장 지수들을 역행하며 급등했을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숄스키즈, 두 번째로는 블랙록과 락히드 마틴 이런 기관들의 신규 매집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스스로 판단해보고 결정하셔야 됨을 알려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